수업인데요. 저도 되게 긴장이 되고 벌써 영상을 몇 번 찍다 말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기타의 구조와 그리고 간단한 코드 이론 그리고 음계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부 파일로 되어 있는 이 교재를 보시면 여기 간단하게 기타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기타는 여기 넥, 헤드, 다음에 여기 목인 넥, 다음 바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헤드 부분에는 기타 줄을 감을 수 있는 조이개와 그리고 기타 줄을 고정할 수 있는 브릿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핀으로 하나씩 이렇게 꼽혀져 있어서 튜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3번과 5번과 7번과 9번과 12번은 15, 17 이렇게 포지션 마크라고 해서 기타를 잘 연주할 수 있게 이렇게 포지션 마크를 잘 보이게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타가 요쪽 요 브릿지 있는 거를 우리가 하연주, 상연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연주서부터 상연주까지 잘 연결돼서 음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구조상 기타 명칭은 그렇고요. 기타 같은 경우는 발현 악기라서 튕겨서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저와 같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천천히 한음 또 한 코드 한 코드 하면서 잘 할 수 있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기타의 1플랫, 12플랫의 음들은 12플랫에서 마지막 플랫까지 음들의 한 옥타브의 차이가 보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각 기타는 일단 기타를 그 다음 장에 보면 기타의 음역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1750년 이후에서부터 1800년 사이에 6줄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바하가 바로크 음악을 많이 했던 바하가 기타라라는 오연 악기가 있습니다. 그 오연 악기 연주곡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하가 죽은 해가 1750년이라서 그 이후에 아마 기타는 6줄로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타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 조이개로 튜닝을 하는데 조이개를 감으면 줄이 올라가고 조이개를 풀면 줄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줄이 내려가죠. 다시 올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튜닝을 하게 되는데 우리 기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렇게 튜닝이 이렇게 돼 있진 않았을 텐데 계속 사람들이 치고 어떤 튜닝법이 가장 알맞을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 기타 튜닝법이 나왔습니다. 요 기타 줄은 맨 밑에 얇은 줄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첨부 파일 보시면 이렇게 된 첨부 파일이 있을 겁니다. 여기 첨부 파일을 보시면 기타의 음역이라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맨 위에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를 그대로 밑으로 옮겨다 보니까 요 제일 우리가 기타 줄 제일 위에가 여기 보시면 제일 아랫줄 6번으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돼 있는데 항상 뭐 이렇게 표기를 했기 때문에 이 표기 때문에 굉장히 좀 헷갈립니다. 처음에 기타 배우실 때. 네, 그래서 1번 줄, 제일 밑에 줄 1번 줄이 미, 다음에 시, 솔, 레, 라, 미 이렇게 6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6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새가 이렇게 박혀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플랫이라고 하는데 요 칸이 다 이제 한 플랫 이렇게 플랫이라고 합니다. 자, 이 플랫이라는 얘기는 한 칸이 기타 같은 경우는 이 한 칸이 반음입니다. 한 칸이 반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를 치면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미파하고 시도는 반음이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반음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오늘은 좀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파하고 시도는 반음이라서 미파는 한 칸만 가면 되는 거죠. 미파 다음에 파하고 솔 사이는 샵이 있습니다. 파샵 다음에 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둘둘 하나 숫자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정보 파일 보시면 숫자로 되어 있을 텐데 두 칸 가면 한음이 되고 한 칸 가면 한 칸을 가면 반음이 된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래서 한번 도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여기가 1번 줄 맨 밑에 줄이 미, 시, 솔, 레, 라, 미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번째 줄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이 미, 라, 라샵, 시, 도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칸 가면 도가 되는 원리입니다. 기타는 한 칸이 다 반음이기 때문에 항상 칸만 가시면 음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도샵, 레, 레샵, 미, 파. 미파는 반음이니까 한 칸만 가겠죠. 파샵, 솔, 솔샵, 라. 그래서 이 한 줄로도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다 됩니다. 도, 레, 파, 라, 시, 도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돼 있어서 항상 그 기타를 칠 때는 한 칸이 다 반음이다 이렇게 꼭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음계하고 우리가 쓰는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이태리어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외국 사람한테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좀 약간 혀를 좀 굴리면 도레미파솔라시도 해야지 알아듣더라고요. 예,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인데 사실은 요건 이탈리아어고 영국 쪽이나 미국 쪽에서는 또 영어권 사람들은 또 영어권을 쓰겠죠. 그래서 어떻게 붙였느냐? 여기 보면 도가 C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도가 C보다 이제 도시 라를 만약에 라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그 위에 보면 라가 있는데 라서부터 시작하면 A, B, C, D, E, F, 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라, 시, 도, 레, 미, 파, 솔까지 하면 A, B, C, D, E, F, 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름, 개이름 이렇게 말할 때는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코드 얘기할 때는 C,
D, E, F, G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코드에 또 설명을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코드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코드는 쉽게 얘기해서 화음입니다. 화음. 코드는 화음인데 그 영어로는 코드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화음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만약에 A 코드다 그러면 A가 라니까 라에 대한 화음들의 묶음을 A 코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시면 그 다음 장에 가면 우리가 이제 그 코드 중에서는 밝은 코드가 있고 어두운 코드가 있습니다. 보시면 밝은 코드 만약에 A 코드다 그러면 A 코드는 이렇게 밝은 코드에 A 코드가 나옵니다. 다음에 마이너 코드면 이렇게 어두운 색깔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밝은 코드를 메이저, 장조라고 그러고 어두운 코드를 마이너, 단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조 코드, 단조 코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코드를 보다 보면 뭐 C 코드도 있고 C 마이너도 있고 그다음에 D 코드도 있고 D 마이너 코드도 있고 메이저하고 마이너가 다 같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여기 보시면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메이저하고 마이너 같은 경우는 영어가 되겠죠. 우리가 보통 이 서양 음악이라서 영어식 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기가 서양 악기라 보니까 영어에 대해서 조금 좀 친숙해지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뭐 저도 영어는 잘 못해서 그냥 명칭만 좀 알고 있습니다. 일단 메이저 마이너 같은 경우는 서로 반대말이 이루어져 있죠. 메이저가 중요한 마이너가 중요하지 않는. 아마 저희가 볼 때는 음악 용어를 만들 때 서로 반대되게, 그러니까 메이저는 밝은 음악, 마이너는 어두운 음악, 이거를 조금 나타내려고 단어를 찾다 보니까 메이저하고 마이너가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메이저 코드, 마이너 코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코드가 있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코드를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지 못하고 오늘은 기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저 코드를 어떻게 썼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쪽 면 이렇게 요 첨부 파일을 보시면 C 코드, 이제 C 코드, C 메이저 코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C 코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C가 아까 여기 옆에 보니까 C가 도에 대한 화음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화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이 화음 같은 경우는 잘 어울리는 음들이 조합을 해서 만드는 걸 화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 모여서 만든 걸 화음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C 코드 하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음이 세 음을 엮어서 만든 코드를 우리가 C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 미, 솔 이걸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하고 레하고 한번 쳐볼까요? 잘 안 어울리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잘 어울리는 화음을 협화음, 협동할 때 이제 협자죠. 협화음이라고 그러고 잘 어울리지 않는 화음을 불협화음이라고 합니다. 불협화음도 화음입니다. 잘 어울리지 않을 뿐이지 굉장히 안 어울리죠. 그래서 이거는 화음으로 쓰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한번 미를 한번 쳐볼까요? 잘 어울리죠. 네. 그래서 도하고 미하고 이렇게 넣었고요. 다음에 미하고 한번 파하고 한번 보시면 네, 미하고 파하고 넣습니다. 굉장히 좀 불안하죠. 그래서 솔을 한번 넣어볼까요?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래서 C에 대한 화음을 도, 미, 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코드 같은 경우가 처음부터 이렇게 도, 미, 솔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오랜 시간에 음악을 경험하고 또 음악을 들려주다 보니까 이런 코드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우리 음악 역사 같은 경우는 원시 시대 때서부터 가겠죠. 원시 시대 때서부터 처음엔 이 북이나 이런 소리내는 악기들을 위주로 만들었다가 점점 사람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줄을 매서 소리를 만들고, 그 소리의 원리가 또 소리를 만들다 보니까 잘 어울리는 음들을 또 모아서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의 코드가 됐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 도레미파솔라시도 같은 경우는 굉장한 수학자가 먼저 정리를 해놨습니다. 피타고라스가 정리가 수학만 있는 게 아니라 음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 음악도 피타고라스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정리해놨는데, 어떤 원리로 정리를 했냐면,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하고 미를 쳤을 때 이런 울림이 있는데, 만약에 도하고 솔을 친다 그러면은 이렇게 잘 들어보시면 이게 울림이 일정하게 나올 겁니다. 울림이 굉장히 일정하죠. 근데 도하고 미는 도미 이게 이제 차이가 약간 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하게 이제 일치한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 오도라고 합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설명이 됐는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완전 오도들을 이어서 만든 게 이제 이 도레미파솔라시도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미솔인데, 기타 같은 경우는 이 도미솔을 어떻게 가지고 기타를 연주할까? 보면 이제 기타 줄이 6개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최대한 도미솔을 찾아서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보면 거기 기타 폼이 나와 있죠. 도, 미, 솔. 이렇게 세 음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또 밑에 만들면 도, 미, 이렇게 여러 줄을 낼 수 있는 줄은 최대한 많이 내서 소리를 내는 게 이 기타의 원리입니다. 기타 같은 경우는 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여러 클래식 기타도 있고, 지금처럼 요 쇠줄을 놓은 통기타도 있습니다. 우리 클래식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식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만든 악기죠. 여러 작곡자들도 있지만 잘 아는 슈베르트가 기타 중주곡이나 협주곡을 많이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슈베르트 같은 경우는 가곡의 왕이다 보니까 야외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마 피아노는 들고 다니기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하는 밖에 못 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타를 많이 이용했다고 하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주의 역할이 있는 악기죠. 그래서 노래할 때 이렇게 반주의 역할이 있고요. 다음에 또 연주의 역할도 있습니다. 한음 칠 때 이렇게 이제 연주의 역할도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반주할 때는 많은 가수들이 기타를 많이 가지고 나오겠죠. 아이유도 있겠고,
여러 기타들이 있는데 그 기타를 가지고 이제 반주하는 겁니다. 뭐 윙윙 같은 경우 많이 아시니까 이게 반주겠죠. 이제 반주에다가 이제 노래를 하게 되면 제가 노래를 좀 잘못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비틀비틀 걸어가는 너의 반주 오늘도 의미 없이 또 하루 흘러가죠. 사람들끼리 거랑 여기까지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주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타는 또 연주의 역할도 있는데 우리 연주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한 연주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연주도 있죠. 이렇게 연주와 반주의 스타일이 났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은 통기타인데 제가 이제 일렉 기타도 조금 이따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렉 기타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여러 가지 영상을 또 첨부해서 넣어드릴 테니까 이 기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일단 코드로 먼저 음을 좀 잘 낼 수 있는 그리고 음과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먼저 이렇게 해드리고요. 손이 굉장히 아픕니다. 처음에 시작할 땐 아무래도 쇠줄을 잡다 보니까 손이 굉장히 아픈데 그것도 조금 지나면 굉장히 괜찮아집니다. 많이 단련돼서 잡기 시작하면 굉장히 괜찮아지니까 조금 참고 천천히 열심히 하다 보면 잘 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또 이제 기타 실기로 이렇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이후의 영상들은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영상들을 좀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